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 슬퍼도 행복합니다. 대선 민심 맛집, 대선 예측 퀴즈쇼 돗자리. 자,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세요? 뭐가 특별하죠? 빅데이가 지났기 때문이죠. 아, 빅데이. 자, 국민의힘 출입 막크기 맨으로 네네. 심경이 어떠신가요? 아,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서 전당대회 끝난 게 너무 좋고요. 저희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또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매치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 조금 더 판단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더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이죠. 네, 기도우님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광주 캠프 대학생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딱 공략해야 될 바로 그 계층, 호남 지역의 젊은 20대 대학생.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 위크포인트를 있을 수 있는 그 그렇죠. 당사자가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본부장이 되었으니 본인의 어떤 어깨도 좀 상당히 막중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조금 어떠세요? 드네요.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20대들의 이제 마음을 많이 샀는데 이제 그런 홍준표 후보랑 이제 원팀이 돼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도 충분히 그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서 오호. 홍준표 지지자들에게도 전달하고 결국에 온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다 기회가 이렇게 됐어요. 알려주는 것으로 사실 그 원팀 그래서 원팀이 이제 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 기도우님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네. 그 기도우님의 집은 원팀이 맞는지 왜냐면 이제 광주의 텃밭이기 때문에 네,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광주란 부모님이랑 상당히 마찰이 그 있으신 명절에 그런 것 얘기하면 안 같아요. 돼요. 네. 안 돼요, 원래. 이번 추석 때 어떠셨어요? 이번 추석 때만 해도 이제 무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번 넌지시 말을 던져봤었어요. 아하, 근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고모도 있었고 이제 할머니도 이렇게 있었는데 네. 되게 윤석열 후보를 내가 찍고 싶다 이런 오. 식으로 말했더니 네. 갑자기 어리니까 저런다. 아. 여기 젊은 꼰대가 여기 있네. 젊은 거.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좀 조용하신 거예요. 네. 할머니만 갑자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까? 네. 근데 봤더니 할머니가 보수 성향이시더라고요. 숨어있는 네. 샤이보수. 샤이 네. 보셨군요. 네. 하고 할머니가 뭐 저 반대를 안 하시길래 근데 이제 아빠랑 고모가 이제 할머니까지 타겟으로 삼아서 할머니가 미스터 트롯을 많이 봐서 조선 TV 조선의 편향화가 돼버렸다 미스터 이런 트롯 식으로 때문에. 사상을 미치겠다. 피보다 사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제 부모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현실이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저희 가족 단일화 성공해. 해피엔딩. 가족 단일화에서 네, 가족 단위라 성공하셨다네. 다행이네요. 네. 제작진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20대의 패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네, 네. 20대의 패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죠? 20대 패기라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제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로 뭐 활동을 한다는 거는 마음에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지지자로서 언론에 얼굴을 내비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깃발 꽂는다. 네. 여당이 그쵸. 깃발 꽂는 장소로 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장소잖아요. 저 호남의 그런 광주, 데서 경북의 대구 이렇게. 네, 윤석열 지지를 2번이나 하셨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깃발 꽂는다 이런 거를 저도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눈 떠보고 당선됐다면
누군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좀 시야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경제 세력이 하나도 없고 제가 광주를 되게 사랑하는데 이 광주의 발전을 하는데 서로가 이제 토론해서 결과를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토론보다는 같은 한마음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광주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타 지역에 꿀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반대인 정당의 후보들 중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요새 기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본인이 지지했던 윤석열 후보가 아주 막판에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계기부터가 기존에 이제 그 전만 해도 민주당이 20년 집권 플랜이든 뭐 100년 집권한다 이런 식의 플랜을 짤 정도로 그 지금 여당의 좀 분위기가 되게 매섭고 또 반대인 보수 그 정당에서는 후보가 마땅히 없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여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바꾼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여당을 수사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정권 교체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이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제 보수 이제 지지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로 정권 교체 일어나야 했을 때 그 기회를 만든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당심이.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런데 사실 뭐 홍준표 후보는 상당한 그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오랜 정치 생활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을 이길 정도면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기도훈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 매력 포인트는 뭐였어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이라면은 언제든 칼을 뽑아서 정말 검사로서 그런 역할에 제일 먼저 반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연륜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많이 해서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경력도 무시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자격이 정치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보다 좀 빼묻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많이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문직이라지만 정치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추대됐다는 거는 기존의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로 호명된 것 자체가 그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또 정치 신인이라는 그 참신함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어쨌든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최종 후보가 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도 여러 구설과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왕자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주 120시간 네, 아프리카 손발 노동 뭐 물론 다 해명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여러 논란들을 지지층 또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거는 아 요건 좀 큰데 요건 좀 아쉬운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게 그 왕자는 좀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별명이 무속열이라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 이제 사시는 지지자분이 힘내라고 여기다 왕자를 적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무속열 뭐 샤머니즘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조금 많이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건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두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광주 시민으로서 이제 듣기에 어떻게 느꼈냐면은 광주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도록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전두환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가 광주 시민들 그 아픔을 그 트라우마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름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본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건 광주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광주 시민들도 뭔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기사 내용을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막 추앙하는 느낌보다는 그런 사람처럼 그냥 적재적소에 그냥 부처의 공무원을 임명해서 저 인재를 잘 쓰겠다. 이제 그런 고용관을 말하는 거였는데 전두환으로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났을 때 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또 인스타그램에서 또 개사가 논란까지 터지면서 또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제 광주행을 또 계획 중이라고 하고
사과를 하면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유권자들이 내가 받아들일지 그걸 말지. 받아들일지 말지.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선택권조차 없는 게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또 이걸 또 잘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혹시 그 캠프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때 딱 봤을 때 매력은 어떤 매력이었어요? 저는 좀 덩치도 막 크시고 하니까 되게 약간 어르신 느낌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네. 그치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저 20대랑 말이 통하실 정도로 그래요? 예, 되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포부를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광주에 검사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애착이 강하다 이런 것들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구상해서 좀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저번에 만났을 때 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고 생각이 저랑 통한다는 것에 좀 많이 놀랐어요. 예. 그 혹시 그 민지야 부탁해 보셨나요? 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그 사실 그게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도 다 훌륭했고 네. 모든 건 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후보님이 저랑 똑같이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해서 뭔가 어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입장에서는 좀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좀 편하게 당하고 싶어서 했던 그러니까요. 건데 오히려 뭐야 저 약간 꼰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화법의 문제인 건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청년이 다가갈 만한 이런 단어를 좀 쓰거나 아니면 화법을 좀 이렇게 바꿔오면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말에 좀 많이 동감하는 게 국민들이랑 소통을 할 때 너무 토론식으로 말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토론할 때 윤석열 말투, 뭐 저랑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말투적으로 국민들과 많이 소통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돗자리가 대선 예측 퀴즈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선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몇 퍼센트 정도로 당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랑의 격차 정도는? 저는 한 5%, 5% 5% 정도. 5% 싸움이다. 5%포인트 싸움이다. 그러면은 차이를 좀 꽤 보시는 거네요. 네. 5%포인트 차이면은 그 정도 격차 예상하신 이유는? 그 요소가 많이 있는 게 아직 윤 후보님은 저는 카드를 뽑아내지 않았다.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다. 유권자들에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이쪽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준 것도 있고 네. 아주 위태위태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끌고 갔을 때 5%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호재들이 많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아직 악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박빙 승부는 3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과연 이대로 될지 또 흥미진진하네요. 또 이게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어요. 성지가 될 수도 있고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자, 미래에서 오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벌써 이렇게 호로록 지나갔습니다. 호로록. 하지만 가장 아주 사실 이게 핵심이죠.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면은 기존 출연료 외에 추가 상금 100만 원을 저희가 더 드리고 있습니다. 돗자리 깔아주세요.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랬지만 2030 탈당 등 청년 표심을 잡기에는 아직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청년층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정책을 내세웠죠. 취약 청년들에게 8개월간 매달 얼마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보장금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자, 업다운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업다운, 세 번의 업다운. 50. 0. 박수! 아, 이걸 맞추. 그냥 찍으셨나요? 그냥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 어렴풋이 그게 기억이 저기 신년 속에서 끌고 왔구나. 분명히 어디서 본 거죠. 봐서 내 기억주에 있다가 그러니까. 끄집어낸 거지. 그 우물을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요, 도깨비님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죠. 그 기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퇴근길에 이 과일을 사와 다음날 아침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몰래 마당에 있는 나무에 실로 묶어뒀다고 하죠. 윤석열 후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과일이자 대구의 특산물이기도 한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거. 아, 그래요? 다행이다. 처음에 이제 긴장돼서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과열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아, 역시 네. 아유, 캠프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뽑히나 봐. 이건 정치는 이거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잘해야죠. 네. 그렇죠. 네, 이걸 좀 잘해야죠. 아무튼 네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인데 기꺼이 나와주셔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분명히 앞 3월 9일이 되기 전에 언젠가 어디서 떠가 뵙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